자, 오늘은 이 젊은 사자, 한 분의 젊은 사자를 모시고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당 강남을 당협위원장입니다. 강남을 당협위원장 정원석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진짜 좁네. 네. 올해 나이 좀 여쭤봐도 돼요? 88년생 4월 17일생이고요. 네. 지금 32살입니다. 32살? 예, 예. 난 40인가 했더니. 32살. 네, 네. 혹시 당협위원장 중에, 한국당 당협위원장 중에 최연소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 한 살 어리신 분이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있는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있고요. 박진호 당협위원장은 우리 한번 온 적 있어요. 예, 예. 전당대회 때. 예, 예. 청년 최고위원회 경선에 나왔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그 박진호 위원장이 한 살 더 적고. 예, 예. 그 두 번째로. 예, 제가 두 번째로 젊습니다. 그러시구나. 강남을이면 어느 동네인가요? 개포, 수서, 세곡, 일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원석 위원장은 그 정치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이번 1월달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처음으로 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그런 어떤 외곽 토론이나 예. 세미나에는 참가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면 고 박세일 교수가 하던. 예, 맞습니다. 그 그룹에. 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유우파 활동은 꽤 오래 전부터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당적을 갖고 정식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거는 이제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예. 해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정작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정치의 모습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큰 차이가 뭐예요? 제일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정치라는 어떤 대의보다는 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또 이게 또 보이는 만큼 나쁘지도 않고 보이는 만큼 좋지도 않는 되게 이게 복잡 미묘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도양단으로 뭐 잘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도양단을 하려고 젊은 정치인을 영입하는 거거든. 예, 맞습니다. 정치에 한 5년, 10년 있으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알지만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자기도 그 구조에 꽉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젊은 정치인들은 그런 일도양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진석 아들은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이제 오디션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사실 당협위원장은 이제 공천받는데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거하면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자리거든요. 예.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응모를 하고 또 준비도 나름대로 몇 개월 거쳐서 했지만 그 오디션을 보기 전날에 딴 분으로 내정됐다라는 소식을 복수로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갔고요. 뭐 아니면 말고? 네네. 그래도 원래 이 바닥이 이렇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패기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내지르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당협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실제로 내정됐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설왕설래죠. 설왕설래. 뭐 그런 설 저런 설이 있더라. 제가 됐다는 소문은 안 들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됐다는 소문 많이 들었어요. 거기 현역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전현희 민주당. 민주당 쪽에서. 예. 전현희가. 예, 예.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정원석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대형 사건이 터져가지고 윤석열 거짓말. 예. 그거 좀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막바지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또 한 방 없이 우리가 또 이런 문재인 그 친정권 검찰총장을 목전에 두고 있구나라는 나름의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딱 순간에 이게 위증이라는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네. 이게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경한 대여 투쟁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우리 한국당에서 제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낙마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보기에는 강행 처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오만과 독선과 고집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결국은 또 뻔뻔하게 윤석열 총장을 임명 강행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은 과정이 일단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이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상태에서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해줄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야당들까지도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해서 위증을 한 사람을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거는 다른 야당들도 못할 짓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이제 강행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최소한 있어요. 이 열흘 동안 저는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이 사람한테 깜빡 속았잖아요. 깜빡 속았죠. 정말 깜빡 속았죠. 그리고 자기들 밤새워서 청문 중계했잖아요. 언론도 그 밤에 그 위증 대목이 드러나는 그 반전,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많이 받은 모양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취재가 들어간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후의 양심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10일간의 이제 언론을 포함한 다방면의 이제 비판들이 제기가 될 거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목소리가 이제 발현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에는 과연 그거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언론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확실하게 위증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한두 개 언론이라도 작심하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이 심층 취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여론이 그때마다 반전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정원석 위원장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만 최대한 압박해서 얼마나 명분 없는 짓인가를 만들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강남 3구에 이제 그 강남을이니까 강남 3구라고 하는 그 일종의 신화가 있었잖아요. 뭐 강남 불패 뭐 이런. 근데 그거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졌죠. 지금 강남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민심. 그래도 최악의 상황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을 지역에 국한시켜서 지난 그 선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2016년 총선 때 FTA 전도사 김종은 의원님께서 전현희 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저희 지역에서 1등으로 당선이 되었고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지방선거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강남 을에는 2명의 서울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걸려있는 선거였습니다. 뭐 서울시장은 당연히 뺏겼고 그리고 강남구청장마저도 지금의 정순균 그 민주당 후보한테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을 지역에 배당돼 있는 시의원도 다 뺏겼습니다. 그래요? 2명 다 민주당으로? 다 넘어갔고 그리고 구의원도 3분이 계시는데 이제 가번이 아니라 이제 나번으로 저희들은 이제 당선이 됐고 사실상 완전한 참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그 이후 1년이잖아요. 예,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 이후 1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민심의 변화가 느껴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선거 과정을 곱씹어 보면 네. 그 김종은 의원님께서 이제 공약하시지 않았던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그거를 파고 들어가지고 김종은 의원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내걸어가지고 그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4년 차에 접어들어서도 핵심 그 수건 사업이라든가 공약들이 하나도 지켜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부적인 불만들이 네. 이제 표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연이은 경제 정책과 실정들로 인해 강남 을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상 이거를 삶에서 체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온 상태고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그 4.3 선거 했을 때 그 경남 지역의 민심과 비슷하지 않을까. 거의 5대5에 이제 육박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네. 이제 한국당에서 어떤 이제 막말 프레임에 걸려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처신에 있어서 기존 우파 어르신들을 실망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제기가 되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석 아주 논리적이네요. 우리. 와, 정원석 위원장 똑똑합니다. 그러셨는데 혹시 여기 나온다고 우리 강남을 당원들한테 쫙 뭐 알리고 온 거 아니에요? 홀혈혈단신 맞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집단적으로 뭐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예. 참 강남 신현희 구청장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그 구속 상태에 놓여 계시고요. 형을 많이 받았죠. 예, 아마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로 참 괘씸죄에 딱 걸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막 대거리 하다가. 예, 맞습니다. 딱 괘씸죄에 걸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홍준표 때인데. 예. 다른 건 몰라도 신현희 구청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투쟁하다가 지금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갔지 않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미결 상태니까 옥중 출마도 가능하지 않냐. 옥중 출마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옥중 출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가능했죠. 예.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공천을 못 하냐. 뭐 저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신현희 구청장에 대한 호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투쟁하다 이렇게 된 것은 외면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누가 목숨 내놓고 싸우겠어요. 맞습니다. 싸우다가 내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날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싸우겠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한국당이 정말 투쟁 의지, 전투력 이게 참 부족하다. 그 제가 매번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이 30대 초반의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제가 젊은 당협위원장들은 정말 좀 믿어도 되나? 정말 투쟁에 뭐가 있냐? 자꾸 이제 제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그 투쟁에 있어서 지혜롭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젊음으로 투쟁 전선에 나서야 저는 대국민 호감이라던가 공감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버리면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린애를 내세워가지고 마치 한국당의 재미로 보는 프레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창 전략. 그래서 저는 자력으로 이제 싸우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신현희 전 청장님은 여전사셨습니다. 여전사셨고 강남을을 끝까지 유일하게 지키시다가 결국은 구속이 되셨고
그 유지를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현재 강남을 당협위원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 제가 본격적인 투쟁에 앞서서 수행을 네. 한 것이 뭐냐면 황교안 당 대표님을 강남으로 모셔야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3년 연속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신현희 전 청장님은 그 전직 당협위원장이셨죠. 그래요. 그분은 또 구속이 되셔가지고 완전히 이 패배주의와 그리고 이 보수 우파에 대한 자존감이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당 내에서도 강남은 말 그대로 이 신화적인 장소 아니냐, 과연 그래요. 그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장소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대표님 오셔야 된다. 당원 교육 때 오셔서 정말 잃어버렸던 강남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투지를 불어 넣어 주셔야 된다 해서 대표님이 원래 당원 교육을 지금까지 10군데 미만을 가셨습니다. 그 영상 메시지 보내 대부분 되게 그렇게 그렇게 하죠. 하시죠. 예, 예, 예. 황교안 대표가. 예. 근데 직접 오셔가지고 또 정말 그때 강남의 분위기가 정말 오랜만에 후끈 달아올랐고요. 그리고 원래 예상했던 인원의 2배가 왔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우파 진영의 강남 어르신들이 해갈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갈시키기 위해 부단히 지도부와 소통을 했고 네. 결국은 대표님이 오셔서 지금 을 지역은 굉장히 고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선거구로는 강남갑, 강남을 또 강남병까지 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예. 실제로 강남은 뭐 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 갑과 을과 병이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예. 강남 서초 송파가 또 같이 가는 부분들이 꽤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선가 좀 불이 확 붙으면 예. 강남 상구 전체가 하나의 벨트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젊은 정치인의 특권이잖아요. 그게 불 붙일 수 있는 거. 예.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정원석 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강남 상구 전체에 불을 붙일지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경제보복. 이게 보복당했다고 표현하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이 항일 투쟁하듯이 일어날 텐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놓고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네. 위기를 탈출해 가려고 하는 네. 아주 교묘한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된다. 예.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자유우파 진영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소위 말해 문재인 대통령과 네. 지금의 좌파 세력은 사실상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예.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패러다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주변의 좌파분들은 온통 머릿속에 오직 조선반도의 뭐 흥행, 그래서 북한을 더 챙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그런 내집단적인 부분에만 함몰이 돼가지고 정작 더 큰 글로벌의 관념은 끌어들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일이라는 부분도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건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가 이 상태가 되도록 대체 무엇을 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외교부 장관도 뭐 우리가 당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건 말은 잘합니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대응책에 대해서는 이제 부랴부랴 뭐 주말에 경제 총수를 만났네 뭐네 이런 식으로 급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정신이 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일본행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막 정부 못 믿겠다. 예. 이러다 삼성까지 죽겠다. 예. 살 길 찾으려면 내가 일본 가서 예. 일본 기업인들하고 또 필요하면 일본 정치인들하고 직접 푸는 수밖에 없다. 예.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초일류 삼성이 초삼류 문재인 정권 때문에 결국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정부를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가. 예, 예. 그러니까 일본 쪽에 그 네트워크가 별로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네트워크가 좀 있는 기업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풀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용 회장 가고 신동빈 회장 가잖아요. 예, 예. 일본에 상대적으로 강한 네트워크가 있는 두 기업이 예. 대표적으로 먼저 가잖아요. 예, 예. 개별적으로 풀어가면 예. 그러면 아마 그 전체 그 경로를 따라서 뭐 SK나 다른 데도 그렇게 가기가 쉬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재용, 최태원 또는 뭐 정의선 이런 사람들이 다 연배도 비슷비슷하고 예. 경쟁하지만 동시에 함께 간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용, 신동빈 먼저 풀면 그럼 SK도 뭐 현대도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정부를 지금 못 믿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네. 이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행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 기업인들이 정치의 영역까지 대신해서 그렇죠. 애국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꾸 기업들 불러갖고 시간이나 뺏고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모든 게 쇼죠. 네. 결국 뭐 대책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해당되는 뭐 외교부 직원을 파견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네. 오직 그냥 총수들 앉혀놔서 청와대에서 티타임 한번 가지면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뭐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쇼맨십 그 패턴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말이에요. 예. 예. 여기 보면 이 나카미네 야스마사 이제 주한 일본 대사입니다. 이 사람이 저 국회의 외통위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잖아요. 윤상현 의원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일본 대사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날이에요. 같은 예.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아니 무슨 뒷북도 이렇게 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그 상대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거는 네. 굉장히 이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보죠. 아, 그렇죠. 이제 뭐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해외 외교에서도 내로남불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한편으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예.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질적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가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박사님? 그게 있었으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 도대체 뭘 할 수 예. 있지? 예? 무슨 일본 제품 불매운동?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거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아니 글로벌 이슈를 내수에서도 전 국민이 단합해서 불매운동을 하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또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불매운동 주도하는 세력은 좌파 세력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분 집합의 부분 집합, 그것도 내수의 가장 일부분 요소를 부각시켜가지고 네. 우리는 지금 장렬히 대일 전에 이제 직면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진짜 아마추어라는 거죠. 글로벌로 풀어야 될 문제를 내수로 풀어내려고 하는 저 발상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라던가 역량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외교 얘기가 되니까
이 최근 그 G20 회의 동영상 그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청와대에서는 뭐 그거 거짓이 많다 막 자꾸 그러던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팩트 체크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언론이 다 팩트 체크를 해봤어. 예. G20 회의가 7개의 이 행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의 특별 세션과 2개의 일반 세션. 네네. 예, 그렇게 3개의 일반 세션. 네네. 세션 1, 2, 3. 네. 그다음에 2개의 특별 세션 그리고 개회식과 폐회식. 네. 이 7개 행사인데 네. 문 대통령이 3개 참석하고 4개를 불참했어요. 예.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예. 그 어디가 거짓이라는 건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예. 이게 뭐 물론 이제 국가 정상 간의 회담은 뭐 형식적인 게 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그게 형식이랄지라도 그 국가 정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것도 G2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다자 외교에서 네.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거기서 교류하는 모습들이 설령 그것이 뭐 담화로밖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 그런 것을 국가 정상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전혀 그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게 뭐 일본 뭐 뒷골목에서 라면을 드셨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 내의 그런 대한민국 평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근본적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 그 꼼꼼하게 챙긴 일정은 또 있어요. 예. 그 김정숙 여사하고 뭐 문화 공연 같은 거. 네.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봤더라고. 예, 맞습니다. 관광 오신 거죠. 예. 참 아이러니한 게 뭐 반일 정서 자극해가지고 반일 항일 뭐 이렇게 네. 외치는데 정작 본인들은 VVIP로 오사카에서 일본인들도 누릴 수 없는 5만 가지 혜택을 다 누리면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 놓고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일본에 지금 이 경제 보복이 시작됐는데 예. 그 며칠 전에 일본에 가서 예. 있었는데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왔다는 거야. 맞습니다. 예. 징후도 포착 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는 한국 기업들 불러다가 언제 알았냐 이거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이런 정권한테 앞으로도 3년간이나 이 대한민국 안보와 외교와 경제를 맡겨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정원석 위원장 책임은 아니지만, 예. 네? 2년 반 전에 이 정권 뺏긴 한국당 정말 두고두고 정말 욕 먹어야 돼. 그 원죄는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예. 이런 세력들한테 권력 예. 정권을 넘겼냐.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선배들이 잘못한 거 후배들이 야단 맞아야지 뭐. 참. 카이스트 정원석 화이팅 이러시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예, 경영공학 석사 과정입니다. 그럼 김준교 씨도 카이스트 아니에요? 그분이랑 전 전공이 달라가지고요. 전공은 다른데 카이스트는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들어온 지 6개월 된 정원석 강남을 당협위원장입니다. 강남을 당협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황교안 대표가 오니까 당원 교육에 황교안 대표가 오니까 사람들이 2배 이상 보이더라. 예. 갈증이 해갈되는 것 같더라. 네. 그러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일정 빠듯한 줄은 알지만 이 당원 교육은 이 영상 메시지가 아니라 어쨌든 직접 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정말 그 스킨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어때요? 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래. 우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실래요? 예. 지금 정치권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목도하면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젊은 혈기로 지혜롭고 신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저희 우파 어르신들한테 배우면서 제대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 제자이신가요? 반듯해 보이네요. 그러셨어요. 교수님이랑 저랑 그 1층 차입니다. 연구실이.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